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대북 특사단을 평양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문장열 국방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6개월여 만에 대북 특사 파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북측도 이를 받아들였는데 먼저 이 5일로 결정한 이 시점, 그 배경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5일이면 이제 북한의 정권 수립일 9월 9일 네네. 이전이 되고 또 앞으로 유엔 총회를 남겨두고 있고 또 정권 창건일을 기념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에서 혹시 시진핑 주석이 방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시기인데 북미 간에 그동안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잘 지내올 것 같던 그런 그 대화라든지 관계가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로 인해 가지고 이게 난관에 봉착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 시점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누가 특사로 가고 또 특사단 규모가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는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결정되진 않았는데 현재로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또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임종성 대통령 비서실장이 합류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사실 특사단으로는 누가 가든지 그 지금 거론하신 그 3명은 다 자격이 있고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3월달에 방북했던 특사로 방북했던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같이 가게 되면은 가장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비중이라든지 의미가 있고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취소하면서 이 남북 정상회담 시간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없지 않은 만큼 이 특사단 최우선 임무는 일단 9월에 열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3일 날 이미 4차 고위급 회담 때 이 방북 일정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고 특히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이 기자들과의 그 대화에서 뭐 그런 게 이미 결정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했는데 이번 특사는 단순히 그러한 정상회담 일자, 사실 정상회담 일자는 지금까지 계속 소통이 되고 있는 채널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지금 현재 교착 국면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같이 북측과 협의를 하고 또 그런 기회에 미국의 입장이라든지 우리 남북 간에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대화 이런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물론 정상회담의 일자도 당연히 확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미 국무부가 또 입장을 밝힌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 남북 관계가 비핵화 문제를 앞질러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 입장은 이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네. 이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남북 관계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의가 지금 2018년 들어와 가지고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그때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또 어떤 진전이 있을 때는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좀 더 미국의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이 남북 관계하고 공동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말을 계속하는 그 이유가 만약에 이게 남북 관계가 너무 앞서갈 경우에 미국의 입장이 좀 난처해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제재 해제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우리 정부에게 어떤 경고를 준다든가 뭘 못하게 한다든 그런 것보다는 아주 원칙적인 측면에서 같이 한미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네. 예, 그렇다면 뭐 지난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세 반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은 일단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정상회담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의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기 때문에 근데 급이 좀 낮은 단계에서의 어떤 문제 봉착했을 때 해결하는 것이 아무래도 정상회담급의 그런 문제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이전에 한번 이제 취소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그런 결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회담 하나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회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비핵화와 남북관계, 북미관계, 또 한미의 협조관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문제가 커졌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본다면 비핵화라든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운전대를 다시 잡게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선비핵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선종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것들의 어떤 접점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서로가 먼저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은 뭐 어느 협상에서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먼저 움직여라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협상에서. 그래서 약간의 순서의 차이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양측이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시적이면서도 물론 단계적으로 해야겠죠. 쉬운 것부터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주 미세하지만은 먼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당신 측이 취해달라. 여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더 근본적으로 이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 비핵화를 하긴 하는데 우리의 입장이라든지 우리의 주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존중해 가면서 하자 그러는 것이고 미국은 역시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의 입장 다시 말해서 비핵화라고 하는 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견제해온 미국의 제1순위 대외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확실하게 협력하는 자세를 먼저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차가워진 북미 관계 영향 때문에 남북 관계도 지금 좀 주춤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사실 지난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남북 철도 공동 점검도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무산 이유는 또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유엔사는 다 아시다시피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그리고 이 정전체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가 이 비무장지대 통과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은 어떠한 그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2년에도 그런 남북한 철도 도로 사업할 때 문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가 1차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유예하거나 금지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엔사가 단독으로 결정해가지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미 관계 이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미국의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사 남북 철도 점검 불허는 명백한 주권 침해다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유엔사 입장이 미국의 입장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사안에서는 유엔사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주권 침해 논란은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걸 좀 냉정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유엔사의 고유의 권한이 DMZ에 대해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주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은 이제 그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 논란이. 네. 근데 이 구조 자체를 좀 봐야 돼요, 냉철하게. 왜냐하면은 지금 전쟁이 종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전 체제 하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일차적인 책임이 유엔사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엔사가 지금은 그 밑에 작전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이라든지 참모 조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상 그 형식만 남아 있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구조와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떨 때는 협조해주고 어떨 때는 협조하지 않거나 또는 방해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주권 문제를 바로 거론하는 것은 이 구조를 조금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원만한 관계를 좀 강조를 해오다가 관계가 좀 틀어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배경, 글쎄 어떤 경고성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이 원하고 있는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거에 대해서 진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동안 뭐 제재도 강화하고 또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그런 발언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도 했었고 또 다른 나라에 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한은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었고 근데 트럼프가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비핵화도 안 되고 북미 관계 정상화 이런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한 메시지를 비록 뭐 케미스트리가 잘 맞는다, 궁합이 잘 맞는다 말을 많이 했지만은 네. 한 번쯤 던져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아마 트럼프의 거의 혼자 또는 폼페이오하고의 그 일부 수뇌부의 이 주도에 의해서 지금까지 북미 회담이라든지 비핵화 이런 회담이 진행되어 왔는데 미국의 전체 정책 공동체 그러니까 의회라든지 그다음에 관료라든지 또 싱크탱크 이런 데서 북미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식으로. 그래서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또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열 국방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